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상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블을 어떻게 나가는지, 즉 수익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유인즉슨 많은 분들은 많이 주가가 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40% 아니면 100%, 200% 이렇게 수익 나는 것들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전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럼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안 나도록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안 좋다 그러면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종목을 계속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종목의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상당히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예를 들면 사고나 한 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물려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굳어버려요. 돈맥 경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마음고생이고, 그다음부터 새롭게 좋은 종목이 보여도 투자를 할 수 없는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일 땐 항상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9,000원 찍고 63,000원인데, 저는 뭐 계속해서 던지고 받고, 뭐 물론 손절도 쳤습니다. 자, 안 좋은 시그널일 땐 아무리 좋은 종목은 또 어떻게 돼요? 손절을 치고 나서 새롭게 종목을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투자할 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러분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 진행되는 것들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뭐 꼭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지난번에도 요것들은 좀 체크해 주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수축되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 확장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간은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도 우리 매수한 것들 수익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 상단이 좀 막혔잖아요. 지수 상단이 막혀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만한 여력은 많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역시 지금도 무엇이냐? 좋은 종목,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만 올라갈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고요. 갭이 아직은 좀 넓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갭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위험 신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뭐 기간 조정을 갈지, 뭐 지수 조정이 올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그 구간 되면 우리가 상당히 약간 위험한 구간에 도달됐구나. 그래서 좋은 종목들 수익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는 쪽,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 화요일 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선물 코스피, 이거 9시 한 15분쯤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15분, 20분 뭐 이 정도 진행하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가져가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9시 반 기준으로 해서 오전 방송은 제가 주로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는 센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네, 가운전선부터 이야기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222이동 평균선 아래쪽에서 평균 매수 단가 잡혀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을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한 3만 3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보통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제 수준 기준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60일 이평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화살표 끝에 보여드린 4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홀드해서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단기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할 때, 지금 보면 이 구간 안에서 아무런 지금 음봉이 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일단 홀드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초 시장이 지수 자체는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형태가 좋다는 건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LS와 가온전선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수급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제가 리뷰할 때
홀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단 또 관심도가 상당히 잘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상승하다가 이런 시그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정리, 예, 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수익 실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뜰 때 항상 어때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감각적으로라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 저거는 위험 시그널이구나 라고 일단 감지를 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스몰캡 할 때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이틀 내 수급이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첫날이면 다 확인할 가능해요. 그래서 장중에 한번 확인하고 야 오늘 크게 음봉이 들어오네. 그럼 시간에까지 확인해 보면 다음날 상황까지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를 다 알고 진행하는 것들은 아니잖아. 다만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예, 예측해 보고 확률이 77할이 넘는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음날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저는 정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17% 이상 수익이 진행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릴 때, 야, 정말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찬바람이 바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찬바람이 돌면 스노우 피크가 피크 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좀 드리블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기대치는 저는 여기 이 구가 4,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처음 음봉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장중에 9시 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9시 30분 기준으로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후에 또 이렇게 또 양봉으로 또 아래꼬리 달면서 쭉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오늘 수급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 이쪽 분야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그널이 뜨면 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침에 이걸 봤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야, 시간의 거래에서 저게 다시 0.5% 이상 하락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 왜냐면 이것도 스몰캡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마 10% 정도 전후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때 한 번 더 뜨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크게 뜨고 나서 갭으로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 이상 하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장중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후 4시 이후 사실은 5시 넘어서 장세죠. 그런 것들은 잘 보시지 않더라고요. 특히 상승 시그널은 잘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락 시그널 정도는요. 거의 뭐 글쎄요. 저는 9할 정도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저는 위험 시그널은 무조건 피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9시 반 기준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이패밀리 CC 거의 20% 정도 상승 업사이드로 올라왔습니다. 요거 잘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고 나서 바로 계속해서 상승한 종목이 바로 이 아이패밀리 CC인데 영업 실적 좋고요.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분위기 정도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얘가 치고 올라가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녀 공장 들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오죠. 사람들이 먼저 인기 있는 것부터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저런 것들 떴을 때 이런 구간 이런 거 보세요. 결과적으로 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첫날 이 정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단에서 있자서 높은 고점에서 말입니다.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고 바라보지 마세요. 높은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안 좋은 시그널일 땐 수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매크로도 봐야겠죠. 당연히 보긴 보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수는 조금씩 우상방으로 가다가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650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상단이 막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하단이 조금씩 끌어올라온다는 것들은 요 갭이 요 공간, 이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면 매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약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는 뭐 양호하고 그 후로부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수익 내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강원전선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드리블 하다 딱 안 좋은 시그널 나오면 수익 실현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자, 수익 관리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익 관리라는 건 익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1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 첫 번째 한 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고 나서 안 좋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또 익절 라인을 잡는 거죠. 뭐 실제로 거래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24,000원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4,000원을 잡아놨다 그러면 그 구간이 한 13% 정도 수익이 나는데 자, 오늘 저 구간까지 다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저 정도에 걸어둘게.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근데 장이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장이 급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이런 경우는 홀드하다 안 좋은 시그널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정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는 거고, 장이 안 좋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제가 수익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매일같이 무엇을 하시라고요? 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관리,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내가 저 구간 밑으로 내려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거나 저 구간 밑으로 내려오면 정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서 수익 실현은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은 10일 이동평균선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아마 이쯤에 한번 매수하셨을 거고 이쯤에 매수하셨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기다려주고 가는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생각했던 단기 상승, 이 부분은 남아있다. 아직 연휴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역배열이니까요. 안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이런 것도 역배열입니다. 자, 역배열 구간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폭의 뭐 하방으로 나오는 거라든지 이 하방에서는 사실 빈자리가 거의 뭐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홀드하고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왜 싼 거 또 저렴한 구간에 매수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이 있어요. 저평가 구간에 매수하는 것들은 또 오랫동안 또 안 좋은 시간에 나와도 더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니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저평가 구간에 매수했거나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할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3,300원에 들고 있는데 이 정도 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 정도면 뭐 계속 걸어보는 것들이 그렇다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수익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계속 싸움을 걸어본다.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30%밖에 못 잡았다고 그래서 조금 저는 비중을 조금 올려서 한 40% 정도로 올렸습니다. 종목 비중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기다려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윗단으로 때려주는 거, 이 구간으로 올라오는 이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물량을 좀 더 탔더니, 이렇게 또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상승할 때도 내가 보유한 거가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거 트렌드나 소식을 다 보고 어떻게 올라갈 땐 제가 언제 어떻게 잡는 거라고 내려올 때는
양봉 보고 잡는 것이고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합니까? 음봉 뜨는 날, 그날 시간에 거래해서 양봉이 뜰 때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종목도 아직도 역배열의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시그널 턴어라운드 1번 떴고요. 두 번째 구간이 뜰 건데 제 생각에 뜰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뭐 해외 에스모 지금 아마크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것도 있겠지 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볼파라가 영업이익률 나오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괜찮게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동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싸움을 제대로 거는 거죠. 그래서 수익 한번 볼 때 좀 크게 한번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30% 이상은 만들어놔야지 제대로 만들어낸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뭐 IP면 SC 같은 경우도 뭐 목표가 30%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 이상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삼양식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거 매수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종목이 워낙 뭐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일단 10% 이상 업사이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수익 관리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은 이 뉴스 같으면 갭 상승이 떴잖아요. 3% 4% 갭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첫날 그 제과 관련된 제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처음으로다가 테마로다가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며칠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 3일 정도는 아마 이 테마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고 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삼양식품도 가지고 또 그렇게 보면 또 농심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시그널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가 갭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갭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갭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이런 경우가 들어올 때는 정리를 해준다. 뭐 수익 뭐 조금 날리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시그널일 때는 뭐 한다? 예, 던져버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그런 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물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수익을 내는 법들만 이렇게 갖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좋은 시그널일 때 리스크를 갖다 계속 어떻게 돼요. 내가 커버링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내 계좌가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잘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고수익은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보면 그만큼 리스크를 또 안고 가는 것들이죠. 큰 수익을 내고, 글쎄요, 뭐, 큰 손실이 나도 같이 커버링을 치는 그런 개념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정도는 대부분 개인이나 아마추어들은 잘 못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잘 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음봉 떴잖아요. 이게 9시 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이런 거에 마이너스 0.5%뭐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이날 첫날 이미 시그널이 다 떴어요. 저걸 보고 어떻게 돼요? 시간에 걸려서 반드시 뭐 한다? 체크한다. 내 종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진다? 당신이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해보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쫄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 마이너스 0.5%라는 게 무슨 개념으로 하냐면 여기보다 종가보다 하락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드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바닥으로부터 10% 이상 상승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 단기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5거래일 동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음봉 들어오는 건 매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0.2, 0.15, 뭐 0.3 이 정도 나오는 거 갖고는 너무 쫄지 말고 일단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죠. 너무 쉽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큰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저는 항상 기준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5% 이상 시간에 걸려서 하락을 하는데 전일 종가 부분에서 무너뜨리고 진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간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익이나 이렇게 회전율 여러분들보다 제가 보유하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크게 다른 점이 아닐까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매수하는 것들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거나 수익 관리 구간에서 그걸 컨트롤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ST빵 같은 경우는 자, 음봉이 일단 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관리 모드잖아요. 지금 10%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걸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첫날 여기에도 한번 보시면 첫날 여기요. 여기 첫날 음봉 떴잖아요. 이거 확인해야죠. 네, 요 둘째 날 여기도 음봉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대부분도 이 구간에서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확인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다음날 장중에 확인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겠죠? 예, 적어도 이날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했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발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반드시 수익이 나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개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수익 나야 되는 건 7개 종목만 수익 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손실 나는 3개 종목에서 어떻게 손실률을 최소화시킨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동전 앞뒤면 확률이니까 5개 정도 수익이 나고 5개 정도 손실이 나는데 그 5개의 손실량이 어떻습니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 차이예요. 다른 건 없어요. 대부분 방송이나 내용들 보고 좋은 종목들 매수하시는데 그게 나쁘겠습니까? 근데 좋은 종목도 어떻게 수급이 안 좋으면 매크로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좋은 종목인데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장기 차익물 나와. 그러면 뭐 두들겨 맞는 거지. 물타기가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3% 4%에서 안 좋은 시그널 보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정리하고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물을 계속 타주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현금 여력이 많으면 무조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고점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위쪽에서 잡았다라고 산다 그러면 무작정 매수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 구간에서 샀는데 좀 다시 눌려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와 여기 윗단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자, 이거 1,500원의 스타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게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눌릴 것 같냐? 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3, 4분기 실적이 좋다는 걸 분명히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종목은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WHO 독점 공급하잖아요. 콜라라 백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을 거예요. 작년보다 생산 캐파 2배. 자, 이거면 영업이 또 2배.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건 확인했으니까 자, 단기 급등을 했다는 건 근데 여기 스타트한 라인이 무슨 라인이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자, 매크로가 그냥 안 좋아서 눌려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 매크로가 아주 악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량을 계속 더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거래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단기 거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나오는 뭐 이건 목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적어도 13,500원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냥 몰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실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결과물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들이 뭐 임상 이상인데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 그 단기적인 이슈로 넘어가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임상 실험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리블을 가야죠. 그러니까 좀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매크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까인 겁니다. 눌린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뷰런티어도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저희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채팅방에서 뷰런티어, 텔레칩스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뷰런티어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수익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생각해보면 45% 이상인데요. 어떻게 요 종목 근데 저희 채팅방에서도 이거 매수하신 분은 제가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두 명이구나, 나까지 생각해보면. 그날도 제가 채팅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하나는 꼭 사야 되는데, 텔레지스, 뷰런티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뷰런티어가 최근에 수급 현황이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계속 드립을 하고 갑니다. 못 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 추세면 음봉 이 아래로 뜨지 않는 이렇게 뜨는 거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특히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 상당히 좋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 분위기는 여기서는 차익물이 좀 나올 만한데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저는 홀드하면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요것들이 우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니케어 스쿨 회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방에서 잡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날 방송을 드렸거든요. 요날. 그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냥 드리블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들이죠. 오늘 첫날 이 정도 떠가지고 음봉 떠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여 있고 고가 상품으로 계속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사업도 있잖아요. 미국 군수 관련된 조선업 관련된 비즈니스도 있고요. 그래서 수주가 제 생각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분위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눌림 들어와서 잡은 건 상당히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10% 이상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수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 신화를 좀 더 낮게 잡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아래쪽 29,000 아래쪽에서 쪼이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뷰런티어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매수하시니까 바로 이 종목이죠. 현대오토에버는 그냥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안 좋을 때도 이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홀드하고 가시죠. 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답을 볼 때는 확인하고 가는 거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나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통상적으로 보면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만원 이상 이 정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세요. 지금 이게 하방입니까? 상방입니까? 음봉이 떴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 끝에까지 확인하고요. 시간의 거래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렇게 아랫골에 달고 왔는데 전일 어떻게 됩니까?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음봉이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은 시그널이다. 이런 경우는 홀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간의 거래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는 것들이다. 단기 거래 하실 분은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이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요. 여기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하지 않는다. 그냥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확인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요 라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을 갖다 보고 계속 드리블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은 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 종목이긴 한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마 회원분들한테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가을철에 한 번 도는 것들이고 제가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아래쪽에서 잡는 건 쫄지 말자. 한번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건 제가 그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종목은 2,000원, 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이 아랫단에 내려오면 분할 매수 잡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고 상단으로 갈 때는 뭐 쭉쭉 쳐서 3,000원 이상 또 가주는 그러한 또 귀여운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여운 맛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또 비중은 한 5% 정도만 가는 겁니다. 이걸 뭐 비중을 갖다 말돼서 20%, 30%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나 항상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철은 입시철입니다. 입시철이 돌면 항상 뭐 돼요? 예, 어쨌든 교육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도 슬금슬금 뭐 이렇게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대는 뭐 나한테 맡겨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우리 하반기 특히 이제 11월 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있다. 그 테마가 한 달 정도는 간다라는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한 달은 들고 있자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뭐 단기 거래하시는 개념으로 또 하나 이런 것들은 또 양념으로다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익이 진행된 것들 제가 생각하는 드리블의 개념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저건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할 텐데 종목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주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 부분에서 바로 리스크 관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내용이나 좋은 뉴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한다. 그러면 항상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수익을 손실을 적게 내고 빠져나오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투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 분들이 한번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